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도혜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표 의량주를 모아놓은 S&P 500 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S&P 500 지수에 투자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P 500은 미국 신용평가 회사인 스탠다드 포어스에서 개발한 미국의 대표 주가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와 나스닥 100 지수를 더불어 미국을 대표하는 3대 주가 지수로 불리고 있습니다. S&P 500은 기업의 시가총액, 유동성, 산업 대표성 등을 반영하여 최소 20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사용하는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지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는 말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히트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면적이 클수록 높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측 아래 그림은 S&P 500 지수에 편입된 기업들의 섹터를 나타내는데 압도적인 비율의 IT 섹터를 아래로 총 11개의 섹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S&P 500일까요? 아래표는 1980년도부터 5년마다 다우 지수에 편입된 상위 10개 기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 변동뿐 아니라 이 중에 일부 기업은 지수에서 제외되기도 했으며 또 일부 기업은 파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성장하는 기업을 고를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S&P 500에 투자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인덱스 펀드를 보유할 경우 적은 비용으로 상위 500개 우량 기업에 섹터별 분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S&P 500 지수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큰 기업일수록, 즉 더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더 많이 투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S&P 500 지수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백테스트는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라는 사이트에서 진행을 했고 S&P 500 지수를 추정하는 대표적인 ETF인 스파이 ETF를 선택했습니다. 초기 자본은 10만 달러, 하나로 약 1억이 넘는 금액으로 설정했고 분배금은 재투자하되 추가 납입금은 없는 조건으로 진행했습니다. 아래 그림은 1993년 12월부터 현재인 2021년 9월까지 스파 ETF에 100%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약 28년간 투자했을 경우 10만 달러의 최종 수익은 161만 832달러가 되었습니다. 15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연간 평균 복리 수익은 10.57%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닷컴 버블인 2000년, 금융위기인 2008년, 코로나 사태인 2019년처럼 대폭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100% 포트폴리오로 운영하기엔 한 해 최대 마이너스 36.81%의 손해를 볼 수 있으며 MD도 마이너스 50.80%로 매우 높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일부 비중에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는 스파이 외에 IVV와 VOO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스테이트 스트리트, 블랙락, 뱅가르드사에서 운영하며 운용 보수는 스파이가 0.09%로 가장 높고 IVV와 VOO가 0.03%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스파이의 운용 보수가 높지만 운용 자산과 일평균 거래량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적 오차를 줄일 수 있어 잦은 매매를 하는 분들에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IVV와 VOO는 운용 보수가 낮아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분배금은 세 ETF 모두 비슷한 수준이며 주가 역시 VOO가 조금 낮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내 상장 ETF로는 타이거 미국 S&P 500, 킨덱스 미국 S&P 500, 코덱스 미국 S&P 500 TR, KB스타 미국 S&P 500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나 인버스,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은 제외하고 현물에 투자하는 ETF만 선별했으며 엄밀히 얘기하면 코덱스 미국 S&P 500 TR은 S&P 500 토탈 리턴 지수를 추정하지만 S&P 500 지수와 동일한 포트폴리오로 운영되기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운용사는 순서대로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며 운용보수는 타이거와 킨덱스가 0.07%로 가장 높고 코덱스가 0.05%, KB스타가 0.02%로 가장 낮습니다.
타이거와 킨덱스의 운용 보수가 높지만 운용 자산과 일평균 거래량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추적 오차를 줄일 수 있어 잦은 매매를 하는 분들에게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코덱스는 운용 보수가 낮고 TR 상품이라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유리합니다. 참고로 KB스타는 운용 보수는 낮지만 운용 자산과 일평균 거래량의 규모가 상당히 작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 ETF 모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확한 분배금을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코덱스 미국 S&P 500TR은 분배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배금은 따로 없습니다. 주가 역시 내 ETF 모두 10,000원을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비슷한 수준이며 소액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에 알맞은 금액입니다. 해외 상장 ETF든 국내 상장 ETF든 수익률 면에서는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둘 중 어떤 ETF를 고를 것이냐에 대해 다양한 요소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세금 관점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외 상장 ETF든 국내 상장 ETF든 모두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분배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코덱스 미국 S&P 500TR을 보유하면 세금과 과세 구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지만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매깁니다. 22%라 다소 높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상장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매깁니다. 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퍼센티지만 보면 세금이 낮은 국내 상장 ETF가 더 유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 세율이 더해지기 때문에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비교적 큰 규모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해외 상장 ETF를 추천드리고 작은 규모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국내 상장 ETF를 추천드립니다. 보다 정확한 세금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박고미TV 채널의 영상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도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